당신은 지금 늙어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오히려 천천히 익어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많은 사람들은 나이를 먹는 것을 쇠퇴와 퇴보로 받아들입니다. 몸은 약해지고 사회적 역할은 줄어들고 젊은 세대와의 거리는 멀어지는 듯합니다. 그래서 늙는다는 말은 늘 두려움과 쓸쓸함을 동반했습니다. 하지만 오평선 작가는 우리에게 전혀 다른 시선을 건넵니다. 그대,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익어가는 것이다. 이 한 문장은 나이 듦을 새로운 빛으로 바라보게 합니다. 삶이 무너져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깊고 단단하게 성숙해져가는 과정이라는 뜻입니다. 오늘 쿨라이프 TV에서는 오평선 작가의 메시지를 따라 우리가 왜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익어가는 것인지, 그리고 그 익음 속에서 어떤 지혜와 즐거움을 발견할 수 있는지 이야기해드리겠습니다. 나이 듦은 쇠퇴가 아니라 성숙이다. 우리는 오래도록 늙는다는 말을 두려움과 함께 배워왔습니다. 주름이 늘어나는 것을 미의 상실로 여기고 체력이 떨어지는 것을 무력함으로 받아들이며 은퇴라는 단어를 들을 때마다 쓸쓸한 퇴장처럼 느꼈습니다. 그래서 나이를 먹는다는 것은 마치 천천히 무너지는 과정처럼 여겨졌습니다. 그러나 오 작가는 전혀 다른 시각을 제시합니다. 그는 말합니다. 늙는 것이 아니라 익어가는 것이다. 이 짧은 선언은 우리에게 강한 울림을 줍니다. 나이 듦을 쇠퇴가 아닌 성숙의 과정으로 본다면 주름은 시들어가는 흔적이 아니라 지혜가 스며든 자국이 됩니다. 머리칼의 흰빛은 사라짐이 아니라 살아온 세월의 무게가 빚어낸 빛깔이 됩니다. 젊은 시절에는 날카로운 성장과 경쟁이 전부였다면 50 이후의 삶은 성찰과 관조, 그리고 성숙이 중심이 됩니다. 나무도 한 계절을 지나며 단단한 나이테를 만들 듯 우리 또한 해마다 삶을 겪으며 더 깊고 굳센 내면을 쌓아갑니다. 심리학자 칼 융은 인생을 전반기와 후반기로 나누며 후반기를 자아가 완성되는 시기라고 했습니다. 즉, 50 이후의 인생은 더 이상 바깥을 향한 확장이 아니라 안으로 향하는 성숙의 과정입니다. 그 안에서 우리는 젊은 날의 성취보다 더 값진 지혜와 평온을 얻게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보면 포도도 시간이 지나야 단맛이 깊어지고 차도 오래 숙성될수록 향이 진해집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젊음의 빛깔은 사라지더라도 시간이 더해지며 삶은 익고 무르익어 새로운 향기를 내뿜습니다. 그래서 나이 듦은 무너짐이 아니라 성숙으로 완성되는 또 다른 봄인 것입니다. 나이 들수록 삶의 속도가 깊어진다. 젊은 날의 삶은 언제나 속도와 경쟁의 연속이었습니다. 더 빨리, 더 많이, 더 높이 올라가야 한다는 압박 속에서 우리는 늘 시간에 쫓기듯 살아왔습니다. 성취를 위해 몸을 혹사하고 주변의 기대에 부응하느라 마음의 여유조차 가질 수 없었습니다. 그때의 우리는 달리는 것만이 전부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비로소 속도를 늦추는 지혜를 배웁니다. 이제는 빠름보다 깊음을, 양보다 질을 더 소중히 여기는 단계에 이릅니다. 길을 걸을 때도, 식탁에 앉을 때도, 사람을 만날 때도 예전처럼 조급하지 않습니다. 천천히 음미하며 바라볼 때 그 속에서 젊은 시절에는 보이지 않던 풍경이 드러납니다. 오 작가는 말합니다. 인생의 후반부는 깊이의 시간이다. 천천히 가는 만큼 더 멀리, 더 깊게 도달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예전에는 밥 한 끼를 허겁지겁 먹고 서둘러 일터로 향했다면 이제는 밥상 위의 반찬 하나에도 계절의 맛과 누군가의 손길이 스며 있음을 느낍니다. 과거에는 스쳐 지나가던 이웃의 인사에도 이제는 진심 어린 따뜻함을 발견합니다. 속도를 줄이는 순간 삶은 전혀 다른 빛을 띠게 되는 것입니다. 철학자 파스칼은 인간의 불행은 자기 방 안에서 고요히 머물 줄 모르는 데서 시작된다고 했습니다. 젊을 때는 고요함이 불안이었지만 나이가 들면 그 고요함이야말로 위안이 됩니다. 빠름이 주는 성취가 사라져도 깊음이 주는 충만함은 남습니다. 나이 듦은 그래서 쇠퇴가 아니라
삶의 속도가 바뀌며 깊어지는 과정입니다. 이제는 누군가를 앞서기 위해 달리지 않아도 됩니다. 대신 스스로의 삶을 충분히 음미하고 그 안에서 잔잔한 기쁨을 발견하면 됩니다. 이것이야말로 나이 들어 얻는 가장 큰 선물입니다. 관계가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진해진다. 젊은 시절에는 사람과의 만남이 많습니다. 직장 동료, 거래처 사람들, 사회적 모임, 학부모 모임, 하루에도 수십 명을 만나며 바쁘게 얽혀 살아갑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수록 연락이 끊기고 모임이 줄어들며 곁에 남는 사람의 수는 확연히 줄어듭니다. 많은 이들이 이 과정을 외로움의 시작으로 받아들이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오 작가는 이 변화를 관계의 쇠퇴가 아니라 관계의 농축으로 설명합니다. 즉, 인생의 전반부에는 수많은 얇은 끈으로 연결되어 있었다면 후반부에는 소수의 굵은 끈으로 연결된다는 것이지요. 겉으로는 줄어든 것 같지만 사실은 더 진하고 깊어진 관계로 바뀌는 것입니다. 생각해보면 젊은 날의 인간관계는 이해와 목적이 얽힌 경우가 많았습니다. 성공을 위해, 편의를 위해, 사회적 지위를 위해 만들어진 만남이 적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쉰을 넘기고 나면 남아있는 인연들은 다릅니다. 이해득실이 사라지고 진심으로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사람만 곁에 남습니다. 시니어 세대에게 가족과 오래된 친구는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보물이 됩니다. 젊을 때는 바쁘다는 이유로 소홀히 했던 가족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게 되고 반평생을 함께한 친구와의 대화 속에서 더 깊은 위안을 얻게 됩니다. 그 관계는 더 이상 화려하지 않지만 대신 온기를 오래 간직합니다. 심리학 연구에서도 밝혀졌습니다. 노년기에 삶의 만족도를 가장 크게 좌우하는 것은 부나 건강이 아니라 깊은 관계라고 합니다. 즉, 인생 후반부에 남는 몇 사람과의 끈끈한 연결이 삶의 즐거움과 평온을 지켜주는 것입니다. 따라서 나이 들어 관계가 줄어든다는 것은 결핍이 아닙니다. 그것은 관계의 농도가 진해지는 과정입니다. 외로움이 아니라 진짜 사람만 남는 시간. 이것이야말로 나이 들어 익어가는 즐거움 중 하나입니다. 몸은 약해져도 마음은 단단해진다. 나이가 들면 누구나 몸의 변화를 실감합니다. 예전처럼 오래 걷지 못하고 사소한 병에도 회복이 더디며 기억력도 조금씩 희미해집니다. 젊은 날에는 자연스럽던 움직임이 이제는 신경 써야 하는 일이 됩니다. 그래서 많은 이들이 이제 나는 늙었다라는 좌절을 경험하지요. 하지만 몸이 약해지는 동안 마음은 오히려 더 단단해집니다. 삶의 풍파를 견디며 쌓아온 경험이 마음을 단련시켜 작은 어려움에는 쉽게 흔들리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젊은 시절에는 실패 하나에도 좌절하고 남의 말 한마디에도 크게 상처받았다면 이제는 그럴 수도 있지라며 가볍게 넘길 수 있는 여유가 생깁니다. 오 작가는 이 점을 강조합니다. 육체는 쇠퇴하지만 정신은 단련된다. 그것이 나이들의 역설이자 선물이다. 실제로 많은 시니어들은 신체적으로는 예전 같지 않아도 마음의 안정과 평정에서는 젊은 세대보다 훨씬 강합니다. 인생의 굴곡을 이미 겪었기에 웬만한 위기에도 무너지지 않고 중심을 지킬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정신적 강인함을 넘어 삶을 바라보는 지혜로 이어집니다. 철학자 니체는 나를 죽이지 못한 고통은 나를 강하게 만든다고 했습니다. 나이 듦은 바로 이 말의 증거입니다. 육체적 쇠퇴가 우리를 약하게 만드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 과정에서 마음이 더 강해지고 인생에 대한 이해가 깊어집니다. 몸은 시간이 지나며 어쩔 수 없이 약해집니다. 그러나 마음은 그와 반대로 더 단단해지고 더 깊어집니다. 이 역설을 깨닫는 순간 우리는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익어가는 것임을 알게 됩니다. 배움과 호기심은 나이를 모른다. 우리는 흔히 배움이 청춘의 전유물이라고 생각합니다. 학교에서, 직장에서 젊은 날에는 끊임없이 배우고 익히며 성장해야 한다고 여겨왔습니다. 반대로 나이가 들면 더 이상 새로운 것을 배우지 못한다고
머리가 굳어버린다고, 세상과 단절된다고들 말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오해입니다. 호기심과 배움의 의지는 나이를 가리지 않습니다. 오평선 작가는 이렇게 말합니다.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익어간다는 말은 호기심이 사라지지 않을 때 비로소 진실이 된다. 실제로 많은 이들이 60, 70이 되어서도 새로운 배움을 시작합니다. 외국어를 공부하거나 스마트폰을 배우거나 그림이나 음악 같은 예술을 접합니다. 배움은 젊은 시절처럼 성취와 경쟁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이제는 즐거움과 자기 성장을 위한 것이 됩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는 삶의 활기를 되찾고 마음의 젊음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새로운 기술이나 언어를 배우는 활동은 뇌세포 간 연결을 강화해 치매 예방에도 효과가 있습니다. 즉, 호기심을 유지하는 것은 단순한 취미가 아니라 건강을 지키는 지혜이기도 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태도입니다. 이 나이에 무슨이라는 말 대신 지금이니까 더 즐겁게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인생은 전혀 다르게 빛납니다. 어떤 이는 은퇴 후 서예를 배우며 인생 제2막을 열었고 어떤 이는 손주에게 배우며 최신 기술을 익히기도 합니다. 그 순간만큼은 나이는 숫자에 불과합니다. 호기심은 삶을 젊게 하고 배움은 우리를 다시 살아있게 합니다. 그래서 나이 들면 끝이 아니라 새로운 배움과 즐거움이 시작되는 또 다른 기회입니다.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이 알고 더 넓게 이해하며 익어가는 과정인 것입니다. 관조와 성찰이 주는 지혜. 젊은 시절의 삶은 늘 분주했습니다. 성공을 위해 달려야 했고 가족을 부양해야 했으며 사회에서 자리를 지켜야 했습니다. 눈앞의 과제와 경쟁에 매달리느라 한 걸음 물러서서 삶을 바라볼 여유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면서 우리는 점점 멈추어 설 수 있게 됩니다. 속도를 늦추고 더 이상 앞서가기 위해 안간힘을 쓰지 않아도 되는 시기가 오면 비로소 삶 전체를 관조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습니다. 나를 힘들게 했던 사건들조차 한 발짝 떨어져 보면 인생이라는 큰 그림 속에서 의미를 가지게 됩니다. 오 작가는 나이 듦을 무너짐이 아니라 익어감이라 말하며 그 증거 중 하나로 성찰의 힘을 강조합니다. 성찰은 단순히 과거를 곱씹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내 삶의 무게를 받아들이고 그 안에서 의미를 찾아내는 행위입니다. 실패도 상실도 슬픔도 이제는 나를 성장시킨 자양분이었다는 것을 이해하게 됩니다. 철학자 키에르케고르는 말했습니다. 인생은 거꾸로 이해되지만 앞으로 살아야 한다. 젊은 날에는 이해하지 못했던 것들이 나이가 들수록 점점 풀리듯 이해됩니다. 뒤돌아보며 배운 통찰이 있기에 앞으로 남은 길을 더 지혜롭고 평화롭게 걸을 수 있는 것입니다. 관조는 또한 타인을 더 깊이 이해하게 합니다. 젊을 때는 쉽게 화가 나던 일도 이제는 웃어넘길 수 있습니다. 상대의 부족함 속에서 그가 겪은 고단한 삶을 읽을 수 있고 그래서 더 관대해질 수 있습니다. 이런 이해와 포용이 관계를 더 따뜻하게 만들고 결국 나 자신도 더 평안하게 합니다. 결국 성찰과 관조는 인생의 후반기에만 얻을 수 있는 선물입니다. 삶을 조금 떨어져 바라볼 수 있는 눈, 그리고 그 안에서 의미를 발견하는 마음. 그것이야말로 나이 들어 익어간다는 말의 진정한 의미일 것입니다. 에필로그. 우리는 흔히 나이를 먹는 것을 쇠퇴라 말합니다. 하지만 오평선 작가의 메시지는 다릅니다. 그대, 늙어가는 게 아니라 익어가는 것이다. 책임에서 해방되어 자유를 얻고 자기 자신을 받아들이며 평안을 찾고 관계는 줄어드는 대신 더 진해지고 몸은 약해져도 마음은 단단해집니다. 호기심과 배움은 여전히 우리를 젊게 하고 관조와 성찰은 인생을 더 깊게 이해하게 만듭니다. 이 6가지 흐름 속에서 우리는 알게 됩니다. 나이 듦은 무너지는 길이 아니라 완성되는 길이라는 것을. 인생의 후반기는 사라지는 계절이 아니라 무르익어 향기를 내뿜는 계절입니다. 여러분, 이제 스스로에게 물어보시길 바랍니다.
나는 늙어가고 있는가? 아니면 익어가고 있는가? 그 질문에 익어가고 있다라고 대답할 수 있다면 그대의 삶은 이미 가장 빛나는 계절 속에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격려와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좋은 친구 쿨라이프 TV였습니다.